한일전 리벤지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일전 1차전이 끝나고 나서 그 쿠키 영상으로 나왔던 그 부분만 보더라도 반드시 리벤지 매치가 이뤄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감독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일전 리벤지 매치가 성사가 됐다라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전 리벤지 매치의 감독으로 이영표 감독이 선임이 됐죠. 연임으로 이어서 맡게 됐습니다. 일단은 결론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놓고 또 어떤 감독이 했었어야 되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영표 감독이 멋지게 리벤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고요. 이영표 감독은 선수 시절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자 꾀돌이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의 정말 영리한 플레이들을 잘했죠. 은퇴한 이후에 이런 감독을 맡을 때도 꽤 감독으로서 그런 지략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면모들을 보여줬었는데 단지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지난 한일전 매치에서의 전술적인 부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번에 감독 매치 경기를 봤을 때 몸 관리가 현역 때 못지않게 너무나 잘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구나 라는 또 리스펙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이영표 감독님께 간곡한 청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독님에 대한 월권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 시청자 구단주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감독님에게 청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전술적인 부분에서 축구 선수였던 적도 없는 그런 축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술적인 부분에서 감히 이러쿵저러쿵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래시계는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거는 몰라서 얘기도 못하겠고 본 적이 없으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확인한 이 모래시계 전술, 이거는 아닙니다. 모래시계 아니에요. 이 모래시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영표 감독님도 이 모래시계 전술을 또다시 꺼내 와가지고 이번에 펼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혹여나 노파심에 요거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트리의 확장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감독님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과 협의도 필요할 테고 상대팀인 일본 팀 선수들과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7명인 선수의 엔트리를 한 자리 정도는 더 늘려서 8명으로 구성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한 명이 추가되는 자리를 왜 만들고 싶냐면, 저는 반드시 이번 국가대표 선수에 박하연 선수가 선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라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엔트리의 확장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의 그 7명의 선수에서 한 자리를 비워서라도 반드시 박하연 선수는 포함해서 한일전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져.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는 또 상황이 돼버리니까 있는 자리를 비워서 박하연 선수를 넣어야 된다. 그럼 기존의 7명의 선수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느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곳에서 또 피 튀기게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한일전에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키썸 선수입니다. 지난 한일전 경기를 다시 한번 다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간 보여줄 수 없는 그 최악의 경기력으로 경기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키썸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런 PTSD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팀은 질지언정 키썸만큼은 늘 잘해왔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캐시냐 키썸이냐라고 했을 때 제 팬심은 키썸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 한일전에서 이 키썸 선수가 다시 수문장 자리를 맡게 될 경우 지난 경기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뭔가 입스적인 현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평상시에 당연하게 하던 플레이들이 유독 이런 한일전에서만큼은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키퍼 부분을 그냥 허경희 선수로 붙박이 골키퍼를 보게 하면 어떨까? 지난 K리그 경기에서 보여준 허경희 선수의 키퍼 능력은 정말 넘사벽이었어요. 그때 그 경기력만 놓고 보면 가히 키썸이랑 캐시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절대 아닌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골키퍼 영역에서도 점점 폼이 올라와 있는 허경희 선수가 풀타임 수문장의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그 한 자리 비어있는 공간에 박하연 선수가 투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허경희 선수의 가공할 만한 공격력이 빠지는 부분이 아쉽게는 느껴지지만
있지만 이게 또 경기가 경기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막강한 공격력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후방에서의 빌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또 달고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지금 몇 시간째 제가 혼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하면 되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체감적으로는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한일전 리벤지 매치가 또 어느 시점에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동안 선수들의 기량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 박하연 선수는 무조건 포함해서 한일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좀 강력하게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공.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지극히 진짜 저 개인적인 취향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해요. 코치진의 좀 합류, 각 감독님을 도와주는 코치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기술적 영역에서의 코치분들 말고 그 골대녀 세계관 안에서의 코치 개념을 추가시켜서 이번 경기에 합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딱 한 사람이 떠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현희 선수예요. 선수로서 선발을 해가지고 포함해서 뭐 주장으로서 역할을 시켜도 되지만 그렇기에는 이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지는 못하니까 이현희 선수는 그냥 코치의 자리로 이 한일전 리벤지를 치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현희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파이팅, 기선제압을 하면서 이 상대방에게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 안에는 없단 말이죠. 다 순둥순둥해. 사람들이 외부적인 환경에 밀리지 않는 그런 기를 발산할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단 말이죠. 사우팅 하면서 야, 막 정신 차려,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두 번째 리벤지 매치는 원정이 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일본 원정에서 이 경기를 치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한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현희 선수의 존재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정 가가지고도 그 기에 안 눌리고 뭔가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원래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현희 선수는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필드 위에서 같이 함께 뛰면서 그걸 못할지언정 그 벤치에서 감독 옆에서 플레잉 코치 같은 느낌으로 뭔가 화이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영표 감독님께 이 세 가지 정도의 간곡한 청을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뭐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골대녀를 사랑하고 쭉 지켜와오신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제작진에서도 참고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진짜 리벤지가 일본 원정에서 펼쳐진다면 그게 어떤 곳에서 어떤 관중들을 놓고 펼쳐지게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어떤 타이밍에 이 한일전 2차전이 펼쳐질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 꽃이 피는 봄 정도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이 두 번 다 지면은 진짜 이건 안 돼. 그나저나 또 마시마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